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아시아 증시 오늘 개장한 나라가 많지는 않은데, 뭐, 대체로 열린 나라들은 약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트럼프 뉴스가 또 나왔죠. 테러 시도가 있었던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일단 금융시장은 대체로 좀 안정적인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첫 금리 인하, 이후에 이제 시장이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좀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요. 뭐 내려간다라는 확신도 없고 증시가 올라간다라는 확신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뭘 궁금해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 확률상으로는 지금 0.5%포인트 금리 인하 전망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0.25를 하면 오히려 실망하는, 0.5를 하되 경기 침체 없는 인하다,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분위기가 이제 서서히 조성되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좀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뭐 아시아 증시 안 열린 나라들이 더 많은데, 열린 나라들 예를 들어서 뭐 호주라든가 대만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대체로 플러스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우리 증시가 열렸다면 약간 올랐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뭐 뉴스들이 좀 제법 있었죠. 우선 트럼프 관련해서 또 암살 위협이 있었다. 그러니까 누가 이제 총을 겨눴나 봐요. 그래서 총을 겨누고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이제 총을 이제 서로 총격을 가하면서 제압을 하고 결국엔 체포하는 그런 과정이 나왔는데, 뭐 이 사람은 그 우크라이나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트럼프가 이제 지원을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되게 실망했다라는 사람으로 일단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를 향해서 직접 총격이 된 건 아니었고, 지난번 같이 뭐 귀에 스치고 지나가서 큰일 날 뻔했었잖아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반응은 일단은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았는데, 향후에 이것 때문에 다시 뭐 지지층이 결집을 하고 트럼프가 여론조사상 또 앞서고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미국에서 또 관련주들, 또 우리 증시에서도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요 뉴스가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는 뭐 내일 아침에 모닝 브리핑 시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중에 또 나왔던 건 아이폰, 새로운 아이폰에 대한 판매량 추이를 보니까 13%가 첫 주 판매량이 지난 전작 대비 줄었다. 이제 프로 모델이 좀 안 팔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를 받는데, 그러니까 프로 모델을 제외한 제품은 더 많이 팔렸어요. 근데 프로 모델이 상대적으로 부진하다. 그래서 왜 안 사나 봤더니 기다리면 더 싸질 텐데, 뭐 이런 평가가 좀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인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실망스럽게 볼지, 이제 저녁에 그 애플의 주가 움직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면서 또 가늠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이제 금리 이야기인데, 지금은 6대4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일주일 전에 7대3, 0.25가 7, 0.5가 3이었거든요. 어제 5대5가 되더니 지금은 6대4 됐고, 일부 조사에서는 7대3까지 나온대요. 그러니까 0.5가 7, 그다음에 0.25가 3까지 나오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리는 지금 0.5 쪽으로 급격하게 힘이 실리는 그런 분위기고, 이러면서 일본은 금리 올릴 것 같은, 연말에 한 번 더 올릴 것 같고, 미국은 가파르게 내릴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그 엔화가 또 강세를 보였죠. 그래서 엔화가 이제 장중한 때 우리 아시아 증시 돌아갈 때 140엔 밑을, 그러니까 139.99엔까지 빠졌다가 살짝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엔달러 환율 돌아가면서 간밤에 이제 미증시에서 어떤 종목 현상이 나오게 되는지, 보통 이제 엔화가 강세 보이면 미국에서 주요 기술주들, 특히 반도체주들이 고전했었거든요. 이 공식 그대로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중요했던 게, 그 모건 스탠리에서 하이닉스 매도하라고 이 보고서가 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셀 보고서 나왔는데, 이제 뭐 겨울을 준비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목표 주가도 26만 원에서 12만 원, 예, 절반 이하로 축소하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근거로는 메모리 사업의 환경이 나빠지고 있고, HBM은 이제 공급이 늘어난다, 삼성이 붙는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서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추정치도 많이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9조 원 예상했다, 27조 원. 이거 올해는 뭐 그렇다고 치는데, 내년도에 41조 7천억 정도 예상했는데 23조 5천억. 네. 그냥 거의 뭐 절반 가까이 후려친 거예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에서 이런 어떤 보고서가 나고, 이게 사실 지난번에 8월 그때 그 반도체주 고전할 때 모건 스탠리가 어떤 셀 보고서 낸 게 이제 결정적인 어떤 이유였다, 이렇게 분석이 된 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또 이런 보고서가 나와서 아마 오늘 열렸다면 주말에 반도체주 올랐다, 근데 모건 스탠리에서는 매도하라고 했다, 이것 때문에 아마 변동성이 되게 요란하게 나타났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잠시 한번 더 설명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는 어쨌든 그래도 이제 금리 인하 하니까
세계 시장에서 어떤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데, 신흥시장의 영향부터 살펴놓고 보면 주요 국가들이 금리 인하할 여력이 생겼고, 금리 인하하면 아무래도 성장에 좀 도움이 된다. 근데 이제 변수는 미국이 대선이 열리는 해다 보니까 재정 정책이 어떻게 돌아갈 거냐. 재정을 많이 풀어서 뭐 경제를 살리네 마네 뭐 이런 이야기 나올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금리를 과연 계속 내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금리를 내릴 때 오히려 달러가 강세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 4번의 금리 인하 사이클 중에서 3번은 금리 인하 이후에 달러가 오히려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좀 하나의 변수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금리를 왜 내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 없는 인하라면 증시는 한동안 관망하다가 그럼 그러면서 올라갈 텐데, 경기가 나쁘구나, 그래서 침체구나라고 인식이 되면 오히려 좀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엔화 갖고 투자들이 씨름하지만 미국의 연착륙 여부가 되게 중요한 변수가 될 거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경제 지표 어떻게 나오는지 이 부분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보면 한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전 세계 공장 노릇을 하다가 전 세계 소비를 장악하려고 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중국의 부동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소비 시장으로서의 어떤 지위를 갖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걸 가져오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뭐 반도체를 비롯해서 주요 제조업 공장을 다 미국에 두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쉐일을 통해서 원자재 가격 조절 권한이 아니죠. 조절권도 이제 미국이 거의 쥐락펴락 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동에서 원유를 가격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단계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미국이 저 소비도 미국 쪽에서 다시 우리가 다 사줄게 뭐 이런 분위기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러면 경기 침체가 오면 중국한테 또다시 추월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아마 필사적으로 경기 침체는 막을 거라고 보는 편인데, 어쨌든 투자자들은 그거를 좀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요약을 해보면 0.5%포인트로 금리 인하 폭을 전망하는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따른 어떤 특징, 그러니까 일단 0.25로 되면 오히려 이상한 분위기가 되는데, 이제는 0.5인데 침체 때문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보고 싶어하는 쪽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트럼프 관련된 뉴스가 또 등장을 했는데, 이제 지난번 때하고 좀 다를 것 같다. 그때는 직접적인 총격이 있었고, 지금은 총을 겨누다가 제압하는 과정에서 이제 나간 거니까 조금 다르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지율 추이라든가, 배팅 추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SK하이닉스 매도 보고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미증시에서 마이크론이 반응을 할 거냐, 요게 이제 또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좀 중요하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 폭이 이제 올라가면서 그때 이제 메가7 팔고 S&P 내 가치주라든가 러셀이 전 중소형주 쪽으로 매수가 기우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증시에서 또 그와 같은 어떤 반응이 나오게 되는지 이것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그 모건 스탠리 보고서인데, 이게 사실 새로운 내용은 아니었거든요. 그 지난번 8월에 나왔던 보고서도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피크에 대비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서, 그때 당시에 8월에도 저런 보고서 나오면서 이제 저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도한 것 같다, 뭐 이런 주장도 일부는 있어요. 그래서 그 AI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되게 보수적으로 모건 스탠리가 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대 초중반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UBS가 그렇게 하이닉스를 매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막 하이닉스 UBS 보고서 나온 날짜를 쫙 펼쳐갖고 왔는데, 그때는 참 절묘하게도 UBS가 매도하라고 하는 족족 주가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모건 스탠리가 매도하라고 했는데 주가는 실제로 빠져버렸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좀 반대로 가기보다는 이 흐름을 또 주목하는 그런 모습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한 달째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한 달 전에 했던 얘기를 어느 정도 또 겪었던 상황이라서 좀 반응이 어떻게 될지는 그전하고는 좀 다를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증시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어떤 주가 흐름이 상당히 시황상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또 선물 옵션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바로미터 비슷한 경로를 보이는 마이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걸 보면서 가늠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요거 좀 주의 깊게 오늘 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제가 추석 때도 계속 방송을 하는 이유는 뉴스가 나중에 쌓여서 보면 어떤 게 중요하고 지나가고 자꾸 놓치게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게 좀 뉴스를 좀 기억해 둬야 그 전체적인 흐름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시간 길게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계속 진행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주목하기가 아니라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부탁드립니다.